3단 논법 패러독스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우화가 있다. 작은 행동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패러독스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전 한 입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입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준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동전 한 입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의 양식이 쌓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이루게 되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다들 새해에 다짐한 것들은 잘 이루고 있는가요? 아마 첫날에 해를 보고 다짐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는 꼭 책을 쓰자고 다짐했는데 아직 한 문장을 쓰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써야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하면 그것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100번 정도 쌓이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100번 꾸준하게 반복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오늘에 져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꿈, 목표를 향해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습관을 만들어 우리 삶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습관 변화의 성배는 단 한 번의 1% 변화가 아니라 수천 번의 1% 변화다. 원자와도 같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더기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이루는 각각의 기초 단위들이 된다. 초기의 작은 발전들은 의미 없어 보이곤 한다. 너무나 작은 변화라 시스템의 무게에 쓸려 나가기 때문이다. 동전 한 입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듯 매일 책 한 장을 읽거나 1분 명상을 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 한 가지가 주목할 만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인생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각각의 성공들은 저울의 긍정적인 접시에 모래알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지만 서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다가 마침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다. 갑자기 좋은 습관을 꾸준히 하는 게 쉽게 느껴지는 것이다. 시스템의 무게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한 수십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성공은 도달해야 할 목표나 결승점이 아니다. 발전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개선을 위한 끝없는 과정이다. 이미 말했듯이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스템이다. 나쁜 습관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는 당신이 변화하기를 원치 않았어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나는 그 반대가 진실이길 바란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으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전략들을 갖출 수 있다. 때때로 습관을 기억해내기 어렵다면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작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떤 습관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습관을 꾸준히 할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만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꾸준한 과정이다. 결승선은 없고 영원히 통하는 해결책도 없다.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발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다음번 정체기가 올 때까지 4가지 행동 변화 법칙을 교대로 반복하라.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한 해 한 해 반복한다. 늘 1%더 나아지기 위해 다음 방법을 찾아라. 결과를 지속시키는 비결은 발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건강을 얻을 것이다. 배움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지식을 얻을 것이다. 저축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를 쌓을 것이다. 배려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정을 얻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다. 변화는 미미하지만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뭔가를 숙련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일상이 되고 지루해진다. 초심자가 어느 정도 숙련되면 배울 건 뻔하게 예상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흥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때로 이런 일들은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며칠 연달아 체육관에 도장을 찍거나 블로그 포스트 2~3개를 발행하고는 어느 날 한번 건너뛰게 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는 것은 쉽게 합리화한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 된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끝없이 이 일에서 다음 일로,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동기가 약간이라도 일어나면 그 즉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시작한다. 심지어 현재 어떤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움을 욕망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를 바란다. 습관을 이용한 상품들 중 많은 수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비디오 게임은 계속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정크푸드는 새로운 조리법을 제공한다.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놀랄만한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변적 보상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공통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슬롯 머신이다. 더 박사는 잭팟을 몇 번이고 터뜨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터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보상이 일어나는 간격이 너무 다양한 것이다. 이런 변동성은 엄청난 양의 도파민 분비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고 습관 형성을 가속화한다. 가변적 보상이 열망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겐 보상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다양한 간격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다. 하지만 가변적 보상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열망들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그것들이 지루함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자기개발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지든 흥미가 계속 유지되든 그저 그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만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엔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가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글을 쓸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하기가 싫어진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작가이자 명상 강사인 데이비드 케이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편할 때만 명상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독려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역시 자기 좋을 때만 운동하고 글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어떤 습관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면 기분이 어떻든 그 습관을 계속하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기분이 아닐 때조차 행동을 취한다. 그것이 즐겁지 않더라도 계속할 방법을 찾는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습관 추적.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달력을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에 X가 표시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은 습관이 쭉 이어진 흔적을 그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일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할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 자신이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의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을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습관 추적의 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습관 추적은 달력의 X 표시가 쭉 이어지거나 식습관 일지의 식사 목록처럼 시각적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살을 뺀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을 낮추는 등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달성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습관 추적이라는 단순한 행동은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측정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게 해주며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증거가 눈앞에 분명히 존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덜 하게 된다. 두 번째, 습관 추적은 매력적이다. 가장 효율적 형태의 동기는 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일진이 사나운 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이미 했던 일들을 잊기 쉽다. 그러나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교묘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공란은 그 일을 시작하게끔 동기를 일으킨다. 흐름을 끊음으로써 그동안의 진전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습관 추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는 복근을 만드는데 집착하지 않고 계속 운동 흐름을 끊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아마도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습관 추적이 그토록 유용하다면 왜 이 책은 이제 와서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논의를 미룬 이유는 간단하다. 추적과 측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습관을 추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우려고 시도하는 습관과 그 습관을 추적하는 습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결국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칼로리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영업 전화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그보다는 덜 먹을 테야, 더 열심히 할 테야 와 같이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결심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길 바라야죠.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기록했는데 그리고 그만뒀어요.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섭취한 칼로리를 추적하기 위해 식사일지를 썼던 적이 있다. 나는 가까스로 한 끼를 적고는 포기했다. 추적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삶 전체를 측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추적을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언제든 측정할 수 있도록 추적이 자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놀랄 정도로 추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자주 했는지 기록되어 있다. 휴대폰 앱과 시계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잠을 잤는지를 기록한다. 달력에는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얼마나 여행을 떠났는지 기록되어 있다. 일단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면 매주 또는 매달 달력에 추가로 기록해 복귀하면 매일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추적하면 된다. 산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낫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늘 흥미롭다. 모든 습관의 흔적은 중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 이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측정값 하나하나보다 습관을 궤도로 올리기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무엇이든지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여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한 단계씩 쌓아야 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놀라운 힘은 우리의 사소한 습관입니다. 이 작은 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꾸준히 반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며 나의 무기는 무엇인지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이면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되고 언젠가는 책을 완성할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습관을 응원합니다. 이 습관을 반복하여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무기로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